자, 지금 조선일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해서 김용 씨에 대한 현재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됐죠? 지금 이런 지금 대선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지금 비화가 되고 있죠. 근데 뭐 대선 경선 자금 사건이라고 뭐 검찰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정말 그런 자금인지는 알 수가 없죠. 아직은. 유동규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혼자서. 그러니까 뭐 작년 2월 달에 유동규에게 대선 예비 경선에 활용할 목적의 정치 자금으로 현금 20억을 요구하면서 광주 쪽을 돌고 있다며 대선 예비 캠프 준비 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선 예비 캠프 준비 자금 20억이나 드나 요새? 이거는 좀 저도 취재를 좀 해볼게요. 근데 요새 다 그 후원금 특히 이재명 정도의 지명도 특히 시민들이 많이 지지를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현금 20억이나 따로 이렇게 필요할 정도 뭐 뒷돈 뿌리고 다니고 뭐 이런 돈이 필요합니까? 잘 모르겠네. 저도 뭐 정치권지 기자는 아니니까 이 정치 관행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요즘 뭐 누가 뭐 이렇게 뭐 10,000원짜리 뭐 식사만 해도 보는 눈이 있고 SNS가 활발하고 그런데 그리고 뒷돈 뿌리고 하겠어? 현금 20억을 뭐 어디다 써? 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예비 경선에서? 아니 어차피 후원금 다 모아가지고 다 그 투명하게 쓰면 되는 건데 이재명이 후원금 모아달라 그러면 시민들이 몇 시간 만에 얼마를 모아주는데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할까요? 요즘 같은 시대. 전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국민의힘처럼 막 이렇게 막 뭐 산골 뭐 시골 마을 어디 막 다 돌아다니면서 뭐 뿌리고 다니고 뭐 이런 선거도 아니잖아요. 예? 예. 어디 뭐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어디 야유회 보내주고 뭐 이런 시대 아니잖아요. 예? 예. 심지어 예비 경선이야. 예비 경선. 당원들 상대로 하는 거라고. 근데 당원들은 굉장히 이제 이 경선에 되게 적극적이죠. 그러니까 진짜 일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렇게 표를 이렇게 얻으려면 어쩌면 진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밥 한 끼라도 사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예비 경선 이거는 그런 선거도 아니잖아.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해? 제가 볼 때는 이런 정도의 돈이 들질 않아요. 경선할 때. 이건 근데 제가 좀 정치권을 좀 취재를 해볼게요. 아무튼 뭐 이런 요구를 이제 김용이 핑계를 댔을 수는 있어요. 저는 김용 편 안 듭니다, 여러분. 김용 편도 안 들고 김용 비난도 안 해요. 왜? 김용을 잘 몰라. 이분에 대한 신뢰도도 제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죠? 뭐 이 사람은 뭐 제가 신뢰도가 없다고 해서 뭐 무조건 색안경 끼고 보는 것도 아니고 아니 뭐 이재명 대표가 자기 오른팔이라고 했다며 그럼 이재명이 오른팔이면 허지영 기자가 신뢰해야 돼요?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 그런 거는 그냥 정치 유튜버들이나 하는 짓인 거고요. 아유. 저는 기자니까요, 여러분. 제 논평은 항상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얘기들이 늘 포함되어 있어요. 예. 불편하실 거예요. 제가 이재명 대표 결코 편들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팩트를 분석할 뿐인 거예요. 김용?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편 안 듭니다. 그러니까 좀 불편한 얘기가 들리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허재영 기자, 아유, 저 기자병. 그러려니 하고 들으세요.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고 해야죠. 어떻게. 하여튼 김용이 자기가 그냥 개인 범죄 저질렀을 수 있어요. 아니 그냥 나 그냥 밥 사 먹는데 쓰기 20억 좀 내놔 이러면 주겠어요? 야, 내가 이거 다 이재명을 위해 쓰는 거야. 알지? 돈 좀 내놔. 이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유동규는 그런 목적이라면 그래 줄게 뭐 이랬을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근데 김용은 완전히 부인하고 있죠. 그것조차도 아니다. 말이 안 된다. 이러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거 있어요. 그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부정부패 비리, 예? 예. 이런 것들 이제 오고 가는 사람들, 유동규는 실체가 이제 드러났잖아요. 완전 뒤가 구린 놈이잖아.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감옥 갈 때를 대비해서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돈을 키핑해놔. 이게 왜냐하면 뇌물죄로 만약에 어디 재판 받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유죄 판결 받으면 자기 재산 다 추징 몰수당합니다. 그 뇌물을 예를 들어서 10억을 받았어. 그러면 자기 재산이 한 15억쯤 돼. 그러면은 그 10억 토해내야 돼. 자기 재산 5억으로 쪼그러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전하고 추징을 이제 법원이 이제 이렇게 몰수하고 추징을 해야 되는데 재산을 찾을 수 없게 어디다 숨겨놔 버리면 자기가 설사 유죄 받고 설사 몇 년 감옥을 갔다 오더라도 자기 재산은 지킬 수가 있거든. 전두환 이런 일당들 하는 거 봐봐요. 아주 교묘하게 재산 다 숨겨놓잖아. 법원이 추징하고 몰수 못하게. 그런 짓들 이런 정말 엄청 많습니다. 제가 사회부 기자로서 10년 넘게 제가 한겨레에서 이런 사람들 한두 명 본 게 아니야. 자기 재산을 어딘가에 다 숨겨놔. 근데 다 측근들에게 다 일종의 좀 대여하는 형식으로 막 숨겨놓습니다. 그러다가 물론 사고도 나지. 100% 자기 재산을 다 찾지는 못해요. 꼭 뭐 돈 갖고 튀기도 하고 사이가 틀어지기도 하고 하여튼 키핑을 해놔. 근데 어쨌건 자기가 재판에 가서 뇌물죄로 처벌받더라도 100%다 국가에 뜯기는 것보다는 설사 뭐 한 10% 20%내 지인이 갖고 나르더라도 어쨌든 자기 재산을 훨씬 더 많이 지킬 수가 있거든. 그래서 어딘가에서 키핑해 놓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유동규도 분명히 그랬을 거야. 예. 예, 이 인간 대장동 일당들하고 뭐 하고 뭐 위례 뭐 하고 하여튼 뭐 10년 넘게 지역에서 방귀 껴가면서 돈 긁어모은 이 부동산 통화업자 아니에요. 얼마나 뒤로 헤쳐먹은 게 많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 재산이 지금 10억인가 15억인가 하여튼 뭐 제가 이따 뭐 알려드릴게요. 근데 자기 돈을 어떻게든 숨겨놔야 되기 때문에 지인들에게 많이 맡겨놓은 돈들이 많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그걸 근데 아마 아까 뭐 얘기하겠지만 메모 같은 걸로 남겨놨겠지. 그게 이제 자기 지인이 근데 정치인이야. 그러면은 이거 사실 정치 자금이에요. 라고 말하면은 딱 좋지. 함정의 파기가 딱 좋지. 아무튼 조선일보의 논리입니다. 뭐 그림으로 좀 보시죠. 2021년 2월 김용이 유동규에게 현금 20억을 요구했고 유동규는 내가 지금 당장 20억은 없고 남욱한테 돈 주라 그럴게. 내가 어차피 남욱한테 받을 돈이 좀 있거든. 뭐 이러면서 돈을 줬을 수 있어요. 남욱은 이제 유동규가 달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 이제 대장동 일당들 또 사업 성공해야 되니까 여야 가리지 않고 로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욱 입장에서는 사기꾼들은 절대 여야 어느 한쪽만을 보험을 들지 않아요. 다만 항상 민주당 쪽 비리만 크게 보이는 이유는 검찰이 설사 이 사업가들이 국민의힘은 로비했더라도 다 감춰주잖아. 사업가들은 절대 여야 구분해 가면서 로비 안 합니다. 보험을 잘 들어놓습니다. 야, 아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검찰이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검찰 쪽 로비 안 드러났겠어? 국민의힘 쪽에 로비 안 드러났겠어요? 들어도 더 많이 드러놓지? 에휴, 검찰 이 새끼들 숨기느라고 애쓴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 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 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 원인 겁니다. 물론 36만 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지연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보면 막 이런 기사들 나오잖아요. 유동규 남욱 대선자금 대책회의, 검찰 돈가방 확보했다. 자, 이런 기사 나오잖아, 여러분. 유동규와 남욱이 과연 이재명 쪽 대선자금만 대책회의를 했을까? 만약에 대책회의를 했다면, 여야 모두 어떻게 대선자금을 줘서 로비를 할까? 이런 대책회의를 했겠지. 하지만 검찰은 민주당 대선 이런 식으로만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사업하는 인간들 분명히 여야 모두의 줄대에서 어떻게 양쪽이 박빙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험을 양쪽에 다 드러나야 될까? 아이고, 얘기하고도 남는다. 절대 민주당만 편드는 인간들이 아닙니다. 사업하는 인간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마련을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을까? 과연? 이재명만? 아이고. 김용 부원장이 20억을 요구하는데 수차례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자금 마련 및 전달 방안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검찰의 그냥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니까 야, 이거 이제 한 8억 정도 전달했다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이제 4월부터 8월까지. 예. 그래가지고 4차례에 걸쳐서 아무튼 한 8억 4,700만 원 정도를 전달했는데 그때 뭐 박스도 동원되고 뭐 가방도 동원되고 뭐 물증을 확보했다. 박스는 종착지인 김 부원장에 전달될 때도 사용됐다고 한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야, 드디어 물증 나왔네. 지금까지 진술밖에 없잖아. 근데 물증이 있네. 이렇게 보면서 이거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 이거 재판 가면 이런 물증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예. 제가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판례를 보면 알아요. 예. 진술은 그래 뭐 있다고 쳐. 근데 중요한 건 물증이 있어야 돼. 물증, 정치자금법 위반이 확인되려면. 그래서 야, 물증이 있어야 되는데 물증 확보됐네. 물증. 박스, 가방, 이거 물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죠?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물증이 안 돼요. 제가 이따 대법원 판례 읽어드릴게요. 유 전 본부장이 김용에게 고마워요, 롱피스님. 김용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걸 입증할 진술 외에 추가 증거를 발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없는 거야. 확인되지 않았다는 거는 없는데, 에? 확인됐으면 진작에 흘렸겠지.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조중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쓰긴 싫을 거 아니야. 검찰도 싫고. 그러니까 없는 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예. 남 변호사의 측근 이모 씨의 메모장도 확보하고, 그죠? 돈 주고받은 액수랑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물증이라는 게 나왔다라는 게 이겁니다. 남욱 변호사의 측근 이모 씨, 천화동인 4호 사내 이사 이모 씨의 메모장, 메모장이랑 그리고 돈을 갖다 줬을 때 사용됐던 가방, 박스,
이런 거를 지금 물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메모랑 박스 이게 발견된 게 이게 결정적 물증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제가 이따 대법원 판례에서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건 계좌 같은 진짜 빼박 증거가 나와야 돼. 지금 이제 검찰이 자금 흐름 추적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 추적해봐.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 예. 이거 안 나오면 법원에선 이건 인정이 안 됩니다. 아까 그 뭐 박스인지 메모인지 뭐 이런 것들이랑 뭐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했다는데 그런 거 인정이 안 돼요. 이따 판례 읽어드릴게요. 예. 그래서 지금 검찰이 지금 뭐 금융기록 뭐 온갖 것들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야, 그죠? 예. 근데 아까 지금 박스로 뭐 이렇게 전달하고 이랬다는 걸 보면 설사 돈을 줬더라도 현금으로 준 거 아니야. 이거는 아무리 계좌 추적해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김용에게. 아무튼 뭐 잘 해보세요. 이거는 뭐 좀 지켜봅시다. 뭐. 김용에게 돈 갖다는 시기 대장동 수사 이재명 캠프에서 힘을 써준다고. 아유, 뭐 돈 받으려는 인간들이 별의별 과장된 얘기 다 하는 거죠 뭐. 정영학이 검찰에서 진술했다. 대장동 수사 이재명 캠프가 힘써준다. 아니 검찰이 이재명하고 서로 얼마나 사이가 나쁜데 이게 하여튼 돈 받아 처먹으려면 별의별 말을 다 하나 봐. 몰라요. 이재명 캠프가 힘을 써준다니 정영학 회계사에게 걱정 말라고 얘기했다랑. 그냥 사기꾼들이 이재명 팔면서 별의별 얘기 그냥 다 한 겁니다. 이거 재판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기사 쓰긴 딱 좋지. 말만 갖고도 기사를 쓰는 거니까 기자들은. 이런 거 하나도 여러분 놀라실 거 아니에요. 박스 5만원권 2,000장 1억 꽉 채워 전달했다. 박스 그래, 박스 백날 확보해봐라. 이런 거 안 돼요. 인정 안 돼. 어쨌든 뭐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이런 거는 확보를 일단 하긴 해야 되는데 종이 상자와 가방을 물증으로 확보했다. 그래요. 돈이 어떻게 포장되는지 어떻게 전달되는지 경위를 살펴보는 과정이다. 하여튼 뭐 꼼꼼히 기록했대. 근데 이런 것도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 사업하는 인간들이요, 원래 돈을 어딘가 이제 키핑하고 그럴 때 그죠? 다 메모를 합니다. 여권이든 야권이든 돈을 전달하잖아요. 50억 클럽에 뭐 이 인간들 많잖아. 걔네들한테 간 돈은 메모가 없을까? 얘네들이 얼마나 철저한 애들인데, 사업하는 애들이 돈 뜯길 일이 있어요? 메모도 안 해놓고 돈을 전달하게? 응?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에게 설사 그래 20억 줬다 쳐. 근데 50억 클럽들에게 간 그 돈들 있잖아요. 그거는 메모를 안 해놨겠어? 검찰, 니들 왜 그런 메모에 대해서는 조중동이 안 흘려? 진짜 50억 클럽들은 지금 4명이야 5명이야. 다 봐주고 그래 20억 갖고 탈탈탈탈 털어봐라. 그런 메모만 계속 흘리는 거지. 이런 것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얘네들이 꼼꼼히 기록한 메모가 이재명 쪽에 돈 전달된 메모만 있겠냐고요. 국민의힘 쪽에 전달된 돈 메모가 더 많겠지. 제가 이재명 쪽에 돈을 갔다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요. 설사 실제로 검찰이 이런 메모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그 메모가 민주당 쪽 로비 자금 메모만 있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정해서 그럴 리가 없잖아. 이 대장동 일당들이 미쳤습니까? 검찰하고 사이도 나쁜데 이재명은
왜 거기에다가만 보험을 이렇게 들겠어요? 정작 검찰 쥐어 짤 수 있는 진짜 세력이 따로 있는데 걔네들한테 로비를 안 하고 검찰하고 사이가 나쁜 인간들한테만 로비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아 진짜. 근데 하여튼 이런 여론 플레이, 검찰의 여론 플레이가 먹히고 있죠. 예. 아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 진짜. 하여튼 박스 많이 챙겨봐라. 박스 백날 찾아봐라. 그 법원에서 그게 인정되나? 응? 메모 백날 찾아봐라. 그게 법원에서 인정되나? 예. 그래 다 메모했다고 합니다. 예. 자 제가 이제 왜 자꾸 이제 이런 그 주장을 하는 거냐면, 대법원 판례를 들어보면 이런 메모, 박스, 뭐 진술 이런 거 다 간접 증거라서 그래요. 자 지금 현근택 변호사가 그 김용 쪽에 이제 변호인을 맡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방송에 나와서 이런저런 지금 설명을 하는데, 현근택 변호사의 얘기는 좀 귀 기울여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분이 가장 정확한 얘기를 지금 김용 쪽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보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증거가 뭐 있네 어쩌고저쩌고 떠드는데 근데 자기가 지금 이제 김용이 지금 검찰이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자기가 들어보니까 검찰이 뭐 온갖 뭐 메모도 있고 뭣도 있고 증거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김용에게 이제 신문을 하는데, 증거를 제시를 안 하고 있대. 그러니까 증거가 진짜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없고, 보통 중요한 증거라 그러면 이제 당사자가 막 부인하잖아요, 피의자가.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문서를 이렇게 딱 가려가지고 뭐 조금이라도 보여줘. 당신 이거 알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보여줘.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가려가지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예. 예, 이런 식으로 해갖고 보통 그래요. 수사 받아본 사람은 다 할 거예요. 예. 근데 일부만이라도 보통은 가려서 제시를 하는데 그거 제시 자체를 안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메모가 있긴 있다고 하는데, 제시를 안 하는 거는 아마 있기는 있을 텐데, 그죠? 현근택 변호사 추정대로 있기는 있을 텐데 그거 같아. 그 메모에 국민의힘 쪽이나 박영수 변호사랑 이슈 50억 클럽 쪽에 간 그 메모가 너무 많은 거야. 근데 그 메모를 뭐 편집 왜곡하면 이제 그거 증거 조작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는 차마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메모를 만약에 현근택 변호사 같은 사람한테 보여줘봐. 그러면은 뭐야 이거 김용 쪽에 메모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50억 클럽 국민의힘 쪽에 그 로비 자금 메모가 더 많잖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땐 그거 같아. 메모가 있긴 있어. 근데 이걸 제시를 못하는 이유는 국민의힘 쪽에 메모가 더 많을 거야. 그래서 못 보여주는 것 같아. 이게 지금 저는 다 합리적인 추론이거든요, 여러분. 예. 제가 검찰, 경찰 출입, 지금 법조 출입까지 뭐 다 지금 뭐 좀, 제가, 거의 10년 가까이 했습니다만, 7년 정도 되겠다. 제 감입니다. 못 보여주는 건 이유가 있어. 불리한 거지. 보여줬다가, CCTV 찾아보시라고 하세요. 이게 그냥 정민용 변호사랑 유동규랑 그냥 만나는 거면은 CCTV 증거가 제출은 될 수 있는데 결정적인 이거 증거가 안 됩니다. 이게 뭐 서로 이렇게 돈이 오고 가는 장면이 찍히거나 이래야만 됩니다. CCTV 백날 찾아보세요. 그래서 지금 현근택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지금 진술밖에 없다. 뭐 메모 있다고는 하는데
그게 증거는 증거인데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따 판례를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형기태 변호사 말이 맞아요. 자, 좀 더 읽어볼게요. 하나는 예를 들어서 아주 중요한 증거가 아니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거나 왜냐하면 대장동에서 오간 돈은 수백억입니다. 4천억 이상을 벌었다고 하고 있고 지금 50억 준 사람도 몇 사람 있다고 제발 제가 말하는 게 이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메모에 지금 민주당 쪽에 로비한 그 메모만 있겠냐고. 그 다음에 35억 유언홀딩스에 간 것도 있고 뇌물도 5억이니 3억이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수많은 돈이 오간 거거든요. 그중에 일부만 적어놨다라는 것 같은데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장부처럼 매일매일 기재하거나 이러면 이것만 나올 리가 없어요.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많은 돈을 썼으면서 하필이면 이것만 써놨겠느냐. 그럴 리가 없지 않겠냐. 사업하는 인간들이. 그런 부분에 저는 의문을 갖고 있는 형근태 변호사가 예리하네. 근데 허재영 기자도 제법 예리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제가 이 형근태 변호사의 논리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 지금 형근태 변호사가 얘기하잖아. 나 형근태 변호사의 이 말은 지금 오늘 처음 봤어요. 그래, 이거는 진짜 이 법조 좀 오래 출입하고 경찰 오래 출입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면 금방 아는 거예요. 이 사업하는 인간들이 절대 메모를 그렇게 일부만 해놓지 않습니다. 로비를 해도 검찰 쪽에 로비를 더 많이 해, 이 인간들이. 근데 메모를 왜 안 해놨겠어? 아유. 자, 제가 성완종이란다. 죄송합니다. 홍준표 사건이랑 한명숙 총리, 그 사건, 그것도 둘 다 불법 정치자금 사건이에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다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홍준표는 무죄가 나오고 그저 한명수 총리는 이제 유죄가 나왔죠. 안타깝게도. 근데 오늘 제가 이 대법원 판결문을 이 두 사건을 다 샅샅이 살폈어요. 살펴가지고 과연 유동규가 폭로한 내용들 검찰이 확보했다는 이른바 그 물증들이 법원에 가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제가 하나하나 다 살펴봤거든요. 살펴봤는데 오늘 그거를 이제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검찰 수사가 아직까지도 넘어야 될 산이 많아. 자, 이거는 어디 언론에도 이렇게까지 분석하는 언론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조 기자들, 이 수많은 법조 기사들이 있는데, 법원 판례들을 좀 이렇게 들어가면서 분석하는 기자들이 없어. 그냥 유동규가 뭐라고 떠들고, 검찰이 뭐라고 흘려주고, 그것만 그냥 대서특필하는 거야. 법원 가면 하나도 인정이 안 되는데. 에휴. 자, 보세요. 한겨레도 마찬가지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명숙 사건이랑 홍준표 사건 판결문으로 이른바 김용 정치자금 위반 그런 사건. 일단 검찰의 프레임이긴 한데 아무튼 요 사건은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검찰이 확보했다는 증거 얼마나 재판에서 인정받을까 제가 객관적으로 분석해 드릴게요. 여러분 판결문 같이 봅시다. 좀 어렵더라도 같이 보세요. 홍준표 사건 기억나세요? 성완종 씨가 1억 원을 내가 홍준표한테 정치자금을 줬다. 예비 경선하고 뭐하고 하는데 메모를 쓰고 그거를 경향신문 기자에게 다 털어놓죠. 녹취까지 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기소가 됩니다.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대법원에서 이제 그게 이제 인정돼가지고 결국 이 무죄가 확정됩니다. 근데 윤승모 씨라고 돈을 갖다 준 사람이 있었어. 윤승모 씨,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이분 동아일보 선배인데 몇 번 만났어요. 한겨레 그만두고서도 연락 몇 번 했고. 근데 이분이 이제 성완종 씨의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홍준표에게 돈을 직접 갖다 준 사람이라고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국회 집무실을 찾아가가지고 제가 현금 1억 원을 직접 주고 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무죄가 나와. 2011년 6월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당시 성완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씨가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넸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2015년에 이제 폭로가 돼가지고 결국 불구속 기소됐는데 결국 무죄가 나왔어요. 이게 왜 무죄가 나왔냐면 법원의 논리는 이겁니다. 메모
오케이. 있는 거 알겠고. 그리고 돈을 건넸다라는 윤승모의 진술도 있는 건 알겠어. 근데 메모도 간접 증거잖아. 그리고 윤승모가 돈을 줬다고 하는데 진술밖에 없잖아. 사진 찍힌 거 있어? 없어. 그래서 범죄가 이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검찰이 혐의 입증을 완벽히 했다라고 볼 수 없어. 그러면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재판 선고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홍준표에게 의심은 가지만 무죄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 요걸 가지고 이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김용 이제 사건 지금 다시 들여다 보겠습니다. 김용 사건인지 뭐 유동규와 검찰의 합작품인지 아무튼 봅시다. 홍준표가 이제 결국 이제 무죄 판결 받은 요거예요. 보시면 무죄 판결의 이제 이유를 이제 막 설명하는 겁니다. 이 B라는 사람은 이게 윤승모예요. 윤승모. 보면 피고인이 이제 홍준표가 뇌물 수수 사실 이제 정치자금 그거를 이제 불법 수수한 거를 부인하고 있고 그러려면은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승모의 진술밖에 없지 않냐. 그리고 물론 이제 성완종 씨의 녹취 진술은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없고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게 있어야 돼. 진술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진술만 갖고는 절대 유죄 인정이 안 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이거 보세요. 또 다른 이제 대법원 이제 여러 가지 그 판례를 이제 홍준표 사건에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법관으로서는 금품 공여자와 피고인 사이에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 과장, 왜곡, 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왜 써 있냐면 윤승모 씨가 국회의원회관 홍준표 사무실 가가지고 뭐 돈을 줬다고 하는데 윤승모 씨가 돈 주는 그 과정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내요. 보세요. 보면 그 사람의 진술만을 내서 함부로 나머지 일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이제 대법원 판결문에 이게 써 있죠. 그래서 그 진술을 보강할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 충분히 뒷받침돼야 된다. 그러니까 진술만 갖고는 처벌 못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자금법 위반 이거 증명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사건에서 이 진술의 신빙성이 인증되기 위해서는 진술 외에도 다른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홍준표 사건에서는 지금 윤승모 말밖에 없는 거야. 자금 출처를 일부 검찰이 그 증명은 했어. 성완종이 돈을 홍준표에게 갖다 준 시점에서 돈을 얼마 찾고 뭐 했고 뭐 이런 이제 금융 기록을 제출을 했는데 이걸 판사가 꼼꼼히 살펴보는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그 1억 원이라는 돈 이런 것과 좀 아기가 안 맞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보는 거예요. 사실 좀 너무 엄격하게 본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대법원 판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자금 출처도 정확하게 설명되어야 되고요. 입출금 내역이 설사 나오더라도 아기가 맞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혐의 입증이 안 된 것으로 봅니다. 법원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윤승모 씨가 내가 1억 원을 들고 가서 그거 이제 돈 주고 왔다 국회 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의원회관 보험 검색대를 이제 1억 원 쇼핑백 가지고 가는데 사실 그 의원회관 그러니까 국회 의원회관 들어가 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보안 검색대 있잖아. 마치 공항 이렇게 들어가듯이 검색하는 거, 엑스레이 같은 걸로. 1억 원의 그 길을 그죠? 그 가방을 갖고 거기를 통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묻는데 이 사람이 잘 기억을 못 해내. 그래가지고 판사가 그래 뭐 당신의 진술이 완전히 뭐 신빙성이 없다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그래도 이게 좀 그러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실에 이제 소파 배치, 뭐 그림의 위치, 온갖 것들 이제 설명을 이제 윤승모가 얘기를 하는데
실제 홍준표 씨의 당시 2011년 6월 의원실에 소파 배치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아니 그래 뭐 유승무 씨 당신 진술 아주 신빙성이 없다고는 얘기 안 할게. 근데 우리가 이거를 당신의 진술만 가지고 홍준표가 돈 받았다라고 인정하기에는 좀 불안하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혐의 입증이 100% 깔끔하게 입증됐다라고 안 되면은 이거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결해야 돼. 그래서 홍준표가 의심은 가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무죄 이런 판결이 나온 겁니다. 완전히 뭐 제보가 허위 사실이고 뭐 진술의 신빙성도 없고 뭐 이렇게 이제 본 건 아니에요. 홍준표는 근데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자기는 조작 사건에 당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분명히 판사는 진술의 신빙성은 여기저기 있다. 살펴볼 지점들은 있고 홍준표가 의심스럽긴 한데 혐의가 깔끔하게 입증이 안 된다. 그럴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렇게 해서 무죄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한명숙 사건 같은 경우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사실 그저 대법원이 적용을 안 했죠. 한만호 씨가 진술을 막 뒤집기도 했는데 진술을 뒤집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봐버린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설마 증언 조작을 하겠냐 그렇게 안이하게 본 거죠. 이 대법관들이 실제로 증언 조작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한명숙 사건은 왜 이제 유죄가 나왔냐면 1억 원 수표가 나와. 1억 원 수표. 이게 이제 한만호 씨가 이제 대여를 한 거다. 사실은 한명숙에게 정치 자금이 아니라 대여를 한 거다라고 진술을 나중에 뒤집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죠 대법원이. 어쨌든 근데 돈이 오고 간 게 증명이 돼버려. 1억 원 수표. 그러니까 윤승모가 갖다 준 1억은 그냥 현금 쇼핑백. 수표가 아니야. 그리고 현금 쇼핑백 이게 증명이 안 돼. 사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한명숙 사건에서는 1억 원의 수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간접 증거가 아니고 직접 증거가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물론 이게 이제 대여금이라고 한만호는 주장하는데 법원이 이걸 안 받아들인 건 좀 안타깝죠. 검찰에서 네가 왜 설마 거짓말을 하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법관들이. 거짓말했다라고 한만호가 본인이 얘기하는데도 안 받아들여. 검찰이 얼마나 중립적인 수사기관인데 회유에서 조작 증언을 받는 게 말이 되냐? 대법관들이 그렇게 안일하게 판단해 버린 거죠. 멍청이들. 에휴. 아무튼 한명숙 사건의 진실을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근데 아무튼 대법원의 판례를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계속 다 이제 설명드린 거에 대한 이제 그거를 종합해 보면 여러분 이런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결론. 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보는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메모, 진술, 이런 것만 갖고는 정치자금법 위반 이게 혐의가 입증됐다라고 인정이 안 돼요. 직접 증거가 있어야 돼. 자, 지금 김용에게 돈 갖다 줬다라는 메모 가방 나왔죠? 그래 나왔다니까 있다고 쳐. 간접 증거입니다. CCTV 설사 찾아내도 간접 증거예요. 간접 증거. 아니 돈 갖다 줬다는 사람 윤승모가 있다라는데도 홍준표가 무죄가 나오잖아요. 자, 진술만 갖고도 안 돼요. 직접 증거가 있어야 돼. 진짜 돈이 빼박으로 간 증거가 있어야 돼. 예를 들면 김용에게 돈이 전달된 계좌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김용의 집이나 사무실에서 돈다발이 나온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현재로서 메모랑 유동규 주장밖에 없어. 그러니까 현근택 변호사 말대로 입증이 안 되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최악의 경우로 예를 들어서 김용의 집에서 진짜 어디 측근의 집이든 어디든 돈다발이 나왔다고 쳐요.
8억 얼마 중에 뭐 얼마는 돌려주고 뭐하고 뭐 이렇게 지금 뭐 주장이잖아 유동규에. 설사 몇 억이 나온다고 치더라도, 에? 그렇다 하더라도 김용의 개인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이 넘어야 될 또 다른 산이 있어. 그 돈이 이재명의 정치자금으로 사용됐다라는 그걸 검찰이 또 입증을 해야 돼. 전혀 증거가 없어요. 예. 검찰이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아. 예. 여러분, 전 한겨레 법조기자의 이 자세한 판례 설명 들어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제가 왜 아무리 검찰이나 조중동이 떠들어도 전혀 지금 입증되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드리는 이유고. 그러니까 이제 이 홍준표 사건은 여러분 기분 나쁘시죠? 홍준표가 무죄 판결 받은 것, 그리고 한명수 사건, 한명수 총리가 유죄 판결 받은 것 때문에 이 둘 다 기분 나쁜 사건이잖아. 그런데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이 대법원 판례를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활용을 해서 이른바 김용과 유동규 사이의 이 정치자금 사건 들여다 보면요, 법원 판례상으로는 현재 검찰이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고 메모, 진술, CCTV, 박스 뭐 이런 게 설사 나왔다 하더라도 다 간접 증거라서 전혀 입증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입증된 게 아닙니다. 조중동만 그냥 열심히 떠드는 거예요. 신 나가지고.